함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야? void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 안쪽에서 플러스를 실행하는데 10이랑 20을 넘겨줬습니다. 네, 지금 얘는 메인 함수 안쪽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따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아직 미완성이래요. 왜 미완성이에요, 얘는? 그죠?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인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면 인자를 잘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그죠? 10은 A에 들어갈 거고 20은 B에 들어갈 거고 얘네끼리 더한 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얘는 3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70, 30 하면은 얘는 100 나오는 거죠. 10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이거 플러스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옵션을 다르게 줌으로써 일단은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행했을 때는 A는 10, B는 20일 거고,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A는 70, B는 30일 거니까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비극이 시작됩니다. 70, 30. 자, 이 나름대로 이 한 줄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만큼. 자, 얘는 뭐 하는 모양이에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겠대요? 여기다가 넣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초반에 또 느끼는 벽일 거예요. 이게 실행하면은 1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S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출력이랑 값을 넣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가 1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랑 이렇게 뭐 대입을 하겠다, 얘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100은 왜 나왔냐면 그냥 이 함수를 실행했으니까 이 함수는 이제 A, B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거니까. 대신에 여기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출력이라고 해서 여기 뭐 100이 들어간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 녀석이 실행되고 난 자리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헷갈릴 거거든요, 초반에. 잘 보세요.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함수,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지만, 함수의 개념, 선언과 사용, 그리고 매개 변수, 리턴. 여기다 추가로 뭐 인자까지인데 얘는 뭐 옵션이니까 매개 변수랑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함수는 자판기가 될 거고요. 얘는 데이터 투입구가 될 거예요. 리턴은 데이터 배출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판기가 하나 있으면은 왜 음료수 뽑아먹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판기에다가 뭔가 넣고서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고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어떤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동전을 넣는 구멍이고요. 매개 변수. 그럼 동전은 뭐겠어요? 인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자, 얘네들이 동전인 거고 얘는 자판기인 거고 얘는 이 외부에서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투입구가 될 건데 지금 이 함수에서 데이터 배출구는 없어요. 지금 데이터 투입구는 두 개나 있는데 데이터 배출구는 없습니다. 리턴의 개념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데이터 배출구예요. 데이터 배출구라 함은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겠냐 하는 거예요. 뭘 남길 거냐. 리턴 10은 그냥 말 그대로 10을 반환하겠다. 그러니까 10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면 자판기가 하나 있는 거고 데이터 투입구는 총 2개 있는 거고요. 데이터의 배출구는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투입구의 이름이 A, B인 거고 여기다가 어떤 이 데이터들을 동전을 넣고 있는데 배출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이라고 써줬으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좀 됐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썸에다가 20 더하기 40을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나중에 제가 printf에서 썸을 하면은 이게 뭐 나와요? 60 나오죠. 근데 왜 60 나와요 이거? 얘가 연산이 먼저 될 거고 그 연산된 결과가 들어갈 거고 그 결과를 저는 출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어떤 연산을 할 거고요. 그 연산된 결과는 리턴 밸류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 뭘 넣겠냐 하잖아요. 이 자리에 뭘 반환하겠냐. 이 자리에 뭐 있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는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10이 남는 거죠. 10을 돌려받았어요. 얘한테 뭔가 실행하라고 뭔가를 해줬더니 얘가 10을 남겨놨대요. 그럼 이 10은 어디로 가요 또? S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S를 출력한다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개념이랑 똑같아요. 연산이 먼저 될 거고 연산된 결과를 넣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만약에 통째로 들어갔다면 여기 20 더하기 40이 나와야지 6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어디 갔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 흐름은 60이 잘 나와요. 얘네들은 연산이 되는 행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는 어때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아서 들어가고 있네요. 맞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자예요. 맞죠? 실행을 하는 놈이니까 행위자는 사라질 거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아서 들어갈 겁니다.
똑같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라는 행위를 하면은 뭐가 남을래는 이 리턴 밸류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뭐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매개변수 잠깐 빼고 이 자리에 뭐 남는다고요? 그냥 10이 남는 거예요. 10으로 변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얘는 이렇게 10으로 변신을 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산된 결과는 리턴이 알고 있다.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리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리턴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void라고 써있죠. void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이제 허공이라는 뜻으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얘는 리턴 안 할래 라는 뜻이에요. 리턴을 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네요 얘는. 잘못된 거 맞아요. 리턴을 안 할래라고 먼저 말을 해줬는데 리턴을 해버렸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얘 잘못이에요 얘 잘못이에요? 리턴 잘못이에요 지금. 얘가 먼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void가 아니라 이 리턴 밸류의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리턴 밸류의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리턴 밸류는 밑에서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뭐 인트 플러스 소괄호 중괄호 썼어요. 리턴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void를 뺀 나머지 리턴 타입들은 리턴을 할 의무가 있어요. void는 리턴 안 할래, 그러니까 리턴을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void를 뺀 나머지 리턴 타입들은 리턴을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void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가 곤란해 하고 있지 않나요? 요 해당 10번째 줄에서 잘 한번 보세요. 이 플러스 함수가 실행이 된다면 이쪽으로 찾아갈 거예요, 맞죠? 근데 얘 리턴 타입이 뭐예요 지금? void면 리턴 안 할래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럼 얘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얘는 int가 들어와야 되는 변수인데, 맞죠? 만약에 얘가 더블이래요. 그럼 지금 얘는 잘못됐죠. void 빼고 나머지 리턴 타입이니까 얘는 리턴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또 누가 곤란해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이번에? 5.5가 남는데 얘는 인치를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값손실이 또 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규칙이 좀 늘어났어요. 얘가 만약에 void다 그럼 이렇게 넣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실행하는 모양으로 놔둬야 되지. 근데 얘가 만약에 뭐 int를 리턴한다 그러면 리턴 밸류를 정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이고 리턴 밸류예요.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함수는 당신한테 int 값을 리턴을 해줄 건데 그 값은 여기 있을 거고 이 자리엔 뭐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10이 남을 거고 이 10은 다시 이 변수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타입도 맞아야 되는 거고 리턴 타입도 맞아야 되는 거고 리턴 밸류와 리턴 타입의 밸류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변수 타입이랑도 맞아야겠네요.
그죠? 어차피 이 자리에는 int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 되시나요? 10 나오잖아요, 잘.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보이드다? 그럼 뭐라 해요, 얘는. 보이드 뭐 인트 뭐 저거 이러면서 이 자리에 보이드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리턴이 안 됐는데 뭘 넣겠다는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인트를 했는데 여기 뭐 10.5를 했다면 이거는 값손실이 난 거죠. 그죠? 이게 툴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좀 다를 거예요. 네. 이게 아예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인트 리턴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더블 리턴 했냐?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자를 하나씩 넘겨볼게요. 여기다가 10을 넣을 거예요. 그럼 매개 변수 하나 있어야겠네요. 인트 a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 뭐 나와요? 10 나와요. 좀 어려우니까 이건 100으로 합시다. 리턴 값은 100으로 할게요. 뭐 나와요? 100 나와요. 그냥 얘가 넘겨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리턴 값이 100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 무조건 100이 남는 거예요. 그냥 얘가 돌려주겠다고 한 수가 지금 100이니까. 네, 요 함수 실행 결과가 100인 거랑 얘가 10을 넘겨받은 거랑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a라는 걸 안 썼잖아요. 이 함수 내부에서 안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뭐가 남는 거죠? 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여기서 쓰고 있네요. 리턴 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러면 110이 남는 거예요. 이 자리에 110이 남을 거고 이 110이 S에 들어가서 다시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이랑 20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당장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얘는 110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B라고 써주면 130이 될 거고요. 딱 얘네끼리 한 만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출력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를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있을 거고 그 남아있는 거를 S에다 넣고 그걸 출력하는 거죠. 순서랑 이런 거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int C 같은 데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쪽에서 먼저 연산을 해놓고서 해당 변수를 리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굳이 그냥 이렇게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리턴은 두 번 할 수 없어요. 리턴은 하는 순간 그냥 함수가 끝이 나요. 여기서 최초에 리턴을 했다? 그럼 여기서 함수는 끝납니다. 그냥 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 줄에서 바로 리턴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A가 10이라면 얘는 지금 몇을 리턴할까요? 30을 리턴해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얘 리턴해요? 못해요? 얘 리턴 못해요. 그냥 여기 아무거나 들어있는 거예요. S에 출력할 때 아시잖아요. 이거
인트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거나 넣었다는 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냥. 왜? A가 10이 아니니까. 얘는 지금 모든 경우에 있어서 리턴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A가 10인 경우에만 리턴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얘는 잘못된 함수예요 그냥. 만약에 얘가 보이드가 아니다, 뭔가 리턴을 해야 되는 함수다, 그러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부 다 리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A-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신에 얘는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여기서 리턴 못하면 그냥 만나는 게 리턴이니까. 네, 이런 거 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리턴은 한 번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 끝난다는 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A 더하기 B. 자, 이 모양 그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실행하면 나올 모양. 최대한 똑같이. 맞나요? 보세요. 일단 실행은 메인 함수 기준으로 합니다. 이 안쪽이 실행되면서 여기서 플러스 함수가 실행이 됐네요. 얘가 먼저잖아요. 넣는 게 먼저가 아니라 플러스 함수 실행이 먼저죠. 그러면 10은 A로 갈 거고 20은 B로 갈 거고, 맞죠? 그럼 잘 받아서 이 안쪽에서 프린트가 먼저 있네요. 그럼 A 더하기 B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얘가 A 더하기 B, 즉 30을 이 자리에 남겨 놓겠네요. 그럼 이 자리엔 30이 있을 거고, 이 30을 S에 넣고 S를 출력하겠다 하니까 S가 뒤늦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죠? AB가 먼저 나오고 S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쓰면은 누가 먼저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이런 거 상황 부여 잘 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리턴에 관련된 문제는 꽤 많아요. 다 하나하나씩 다 풀을 할 거니까, 네, 요 개념이랑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 있죠? 이거 잘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입력받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막 어디 갔냐? 에비던스 리턴까지. 네, 여기 보시면 문제 얘는 그냥 기본 만드는 거고, 여기 입력받은 어쩌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코드업 하면서 스캔F 했었잖아요. 스캔F의 입력이 아니라 여기서 입력은 얘네들을 말해요. 인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이 짝수냐 11이 짝수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캔F를 쓸 필요가 없어요.